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LG전자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지금 LG전자를 그냥 TV 만드는 회사, 냉장고 만드는 회사, 에어컨 만드는 회사 정도로 보면 오늘 주가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갑자기 LG전자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LG전자 하면 딱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거실에 있는 TV, 여름에 트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제품도 좋고 브랜드도 강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맞는데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나? 가전은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산업은 아니잖아. 이 회사가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처럼 시장을 확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LG전자 주가는 오래 답답했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막 뜨겁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LG전자가 그냥 가전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 세계로 나올 때 필요한 회사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하게 움직인 겁니다. 오늘 LG전자 주가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오늘은 장중에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른다, 빠진다로 볼장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차익 실현하려는 돈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아직 사려는 돈이 들어오고 그 둘이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빨리 올랐다. 이 정도면 일단 팔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다. LG전자는 이제 시작이다. AI 쪽으로 다시 봐야 한다. 이 두 생각이 하루 종일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장중 고점이 얼마였냐보다 결국 어디에서 버텼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밀렸는데도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으면 아직 시장이 관심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종가가 약하게 끝나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돈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급등을 시장이 진짜 인정하느냐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LG전자는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았을까요?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AI가 컴퓨터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AI는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챗 GPT처럼 글로 대답하고 그림 만들고 문서 정리해주고 검색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앞으로 AI는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집 안에서 사람을 돕고 공장에서 로봇을 움직이고 자동차 안에서 판단하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엄청 뜨거워진 장비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AI가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려면 그냥 똑똑한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필요합니다. 센서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을 식혀줄 냉각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는 원래 집 안을 잘 아는 회사입니다. 가전제품을 오래 만들었습니다. 에어컨과 냉난방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 사업도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도 키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각각 따로 보였습니다. 가전은 가전, 로봇은 로봇, 전장은 전장, 공조는 공조,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AI 시대가 되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AI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전이 중요해지고 AI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로봇이 중요해지고 AI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 전장이 중요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냉각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AI 시대에 연결될 곳이 많네? 이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엔비디아는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AI 생태계를 통째로 끌고 가는 회사입니다. AI가 생각하는 데 필요한 칩도 만들고 AI를 훈련시키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전체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똑똑한 AI 두뇌를 만들어도 그 AI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회사, 집안과 건물 안 공간을 아는 회사, 공장을 자동화해본 회사, 자동차 안에 전자장비를 넣어본 회사,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힐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가 이름이 올라오는 겁니다. LG전자는 가전, 로봇, 전장, 냉난방, 공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AI의 머리를 만든다면 LG전자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몸과 공간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가 붙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장은 엔비디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튀고 그 다음에는 실제 숫자를 요구합니다. LG전자도 결국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이야기가 나온다. 로봇 이야기가 나온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기대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실제 계약이 나오느냐, 매출이 나오느냐, 마진이 좋아지느냐, 로봇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AI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이 글로벌 고객사로 확장되느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칩들이 일을 많이 하면 엄청 뜨거워집니다. 집에서 컴퓨터 오래 켜두면 팬 돌아가고 뜨거워지잖아요. 게임 오래 하면 노트북 뜨거워지고 스마트폰도 열나죠. AI 데이터 센터는 그걸 말도 안 되게 크게 해놓은 겁니다. 수많은 고성능 칩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열을 못 잡으면 장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비 수명도 줄어듭니다. 전기요금도 커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누가 만드냐만큼 열을 누가 잘 식히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LG전자는 에어컨, 공조,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온 회사입니다. 집이나 건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기술이 그냥 여름 장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냉각은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필수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LG전자의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예전에는 그냥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아직 돈 벌기는 어렵지. 시제품은 멋있는데 실제 매출은 언제 나와?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을 가진 AI입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없으면 현실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반대로 로봇이 있어도 똑똑한 AI가 없으면 그냥 정해진 동작만 반복합니다. 이제는 똑똑한 AI와 움직이는 로봇이 결합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해왔던 로봇 사업도 다시 재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거 언제 돈 되냐 였다면 지금은 AI가 몸을 갖는 시대가 오면 LG전자도 연결될 수 있겠네 로 바뀐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업도 어떤 시대 흐름에 붙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로봇이었습니다. 지금은 AI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에어컨과 공조였습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전장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시장의 상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주가를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LG전자가 갑자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처럼 바로 AI 핵심주가 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LG전자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가전 브랜드가 강합니다. 전장 사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조와 냉각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 사업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B2B 사업을 키우려는 방향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기존 가전 사업은 성장률이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TV나 가전 시장은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로봇은 아직 돈을 크게 벌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도 기대는 크지만 실제 대형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완전히 증명된 AI 대장주라기보다 AI 현실 세계 수혜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증명된 회사라면 비싸도 시장이 계속 사줍니다. 기대가 붙기 시작한 회사라면 주가가 더 빠르게 튈 수 있지만 그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지금 LG전자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재미있는 자리지만 아무 자리에서 막 따라붙을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주가 대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LG전자 사야 돼요? 들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이미 오른 뒤에 들어가도 되나요? 먼저 보유자부터 보겠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LG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른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봇 재평가도 살아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현실적인 성장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른 것도 맞습니다. 이럴 때는 전량 매도, 전량 보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정말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의 큰 변화는 아직 볼만하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부분은 일부 수익을 지키자.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장중 고점과 저점이 크게 벌어지는 날은 시장이 물량을 바꾸는 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날 무조건 겁먹고 답할 필요는 없지만 전부 들고 가면서 아무 기준도 없는 건 위험합니다. 보유자가 조심해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고점을 못 넘는 흐름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로봇,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종가가 밀리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누군가는 크게 사고 누군가는 크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아래로 밀리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쪽이 더 강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판다면 단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뉴스가 구체화되지 않는 흐름도 봐야 합니다. 회동 기대만 있고 실제 계약이나 사업 확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한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 다시 깨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날의 저점은 시장이 한번 방어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 깨면 단기 과열이 식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좋은 종목도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붙으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특히 이틀 연속 강하게 오른 뒤 오늘처럼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은 신규 진입자가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신규 진입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등 직후 추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시 위로 확 피는 순간에 뉴스만 보고 따라붙으면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형성된 중간 가격대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많이 흔들렸다는 건 시장이 적정 가격을 다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을 깨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저점 부근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오면 시장이 아직 LG전자 스토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저점 아래로 밀리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빠진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다시 강하게 올라갈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 긍정입니다. 개인만 추격하고 윗꼬리가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저점 부분을 지킨다. 중간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줄어든다. 다시 위로 올라올 때 거래량과 수급이 같이 붙는다. 그럼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튀는데 거래량만 터지고 종가가 밀린다. 오늘 저점 부분을 다시 깬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다.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다. 이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LG전자 좋다만 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놓칠까봐 사는 매수는 보통 비싸게 삽니다.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수는 조금 덜 먹더라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LG전자의 핵심은 앞으로 뉴스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입니다. 젠슨황이 온다, 엔비디아와 만난다, 로봇 이야기를 한다, 데이터 센터 냉각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나오느냐, LG전자의 로봇이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AI 데이터 센터 냉각에서 글로벌 고객사가 나오느냐, B2B 매출이 실제로 커지느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만약 LG전자가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수주와 매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LG전자를 더 오래 봐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기 급등 이후 눌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있고 숫자가 늦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주가가 먼저 빠지고 나중에 이유가 붙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유가 많고 빠질 때도 이유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진짜 돈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LG전자를 볼 때 코스피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고 이제 시장은 다음
다음 순환매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G전자가 갑자기 부각된 겁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AI 인프라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후보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가전 AI, 모빌리티, P2B 공조 이렇게 여러 흐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삼전 닉스 이후 다음 돈이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강하고 반도체에서 나온 돈이 AI 인프라와 로봇으로 번진다면 LG전자는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도 쉬고 AI 테마 전체가 식으면 LG전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단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로봇주, 전력 인프라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AI 인프라 전체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LG전자 대본의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는 더 이상 단순 가전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공장으로 들어오고, 차 안으로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LG전자는 가전, 로봇, 전장, 공조,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따라가는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닙니다.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수익이 큰 분들은 일부는 지키고 나머지는 스토리가 숫자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저점 부근을 지키는지, 중간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팔아야 할 신호는 좋은 뉴스에도 고점을 못 넘고 거래량 터진 윗꼬리가 반복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빠지고 오늘 저점 부근을 다시 깨는 흐름입니다. 사야 할 신호는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고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고 다시 위로 회복할 때 수급이 붙는 흐름입니다. LG전자는 지금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종목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뉴스는 뜨겁고 주가는 빠르고 개인의 손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으로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수급을 보고 뉴스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는 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가 단순 테마성 급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AI 로봇과 데이터 센터 냉각 대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